일단 한 지금 머카랩 운영한 지 3개월 된 것 같은데요. 그죠? 3개월간 같이 하신 분도 있고 이거보다 더 긴 시간도 있었어요. 작년 한 제가 한 10월, 11월? 11월 정도부터 그냥 재미로 뭐 썸네일 이런 거 없이 유튜브 키고 그리고 그 텔레그램 채팅방 하나 만들어서 운영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제가 그 부비님 아시죠 다들? 차트 정석으로 정통으로 알려주시는, 저도 이분 방송 보고 이제 차트를 공부했던 건데, 이분 채팅방에서, 부비님의 채팅방에서 제가 저의 그 차트 관점을 몇 번 올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우연치 않게도 제가 올렸던 관점대로 차트가 여러 번 흘러갔고, 그뿐만 아니라 정확히 어디까지 갔는지를 한 10번 이상 맞춰가지고 저한테 개인 메시지를 몇 분이 주셨어요. 이거 어떻게 맞춘 거냐. 그래서 그게 인연이 돼서 이분들을 가지고 이제 채팅방을 만들어서 제가 알고 있는 차트 지식을 전파하고 알려드렸죠. 그게 이제 모토가 돼서 지금 머카랩이 되는데요. 원래 이렇게 할 생각도 없었어요. 우연히 그냥 그분들이 먼저 이렇게 저에게 메시지를 주셨기 때문에 저는 감사하는 의미로 그분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전수해 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시작했던 거고, 그게 커지다가 지금이 됐고, 그리고 앞으로는 더 커질 거예요. 커지게 만들 거고, 그로 인해 제가 지금 목표가 생겼고 꿈이 생겼고요. 그 꿈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제 꿈과 제 목표에 포함되는 동업자입니다. 추후에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어요. 자, 그러기 위해서 저는 이제 사람을 가려야 돼요. 막 아무나 막 받으면 안 되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만 함께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노력하지 않는 자는 저는 진짜 혐오합니다. 이 사람들을 다 걸려낼 거예요. 유튜브로 수익 빵원 나도 되고 마이너스 나도 상관없어요. 텔레그램으로 돈 벌 생각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그저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가려나는 게, 그게 저의 목적입니다. 나랑 함께 죽을 때까지 크립토라는 이 4차 산업혁명의 주인공이 될 이 친구를 붙잡고 길게 롱런할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고 제 지식을 전파하고 함께 성장해 나가면서 끝까지 같이 가는 게 저의 목적이고 머카랩의 운영 취지입니다. 그리하여 오늘부터는 노력하지 않는 자들을 가려내려고 합니다. 숙제를 계속 내줄 거예요. 숙제를 하지 않는 사람은 전부 다 강퇴시킬 겁니다. 짤 없어요. 시간이 없다. 저에게는 다 핑계로밖에 안 들려요.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 켜고 그냥 차트 보고 맞던 틀리든 선만 그어놓고 이렇게 해서 제출해도 제가 뭐라 하지 않을 겁니다. 의지만 보여주세요.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시간이 없지 않습니다. 시간은 무조건 존재하고 누구에게나 24시간 똑같아요. 그 위대한 세상을 바꾼 위대한 모든 사람들은 시간이 없단 말을 절대 하지 않아요. 시간은 무조건 누구에게나 공평하기 때문에 이게 없을 수가 없어요. 쪼개면 다 나옵니다. 없는 시간, 있는 시간 다 짜가지고 시간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거를 만들지 못하는 자네들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을 제대로 분배하지 못하면 절대 성공할 수 없어요. 여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되는 거예요. 시간을 여러분이 스스로 조율하고 분배할 줄 아셔야 돼요. 아니요, 베풀고 이런 건 저는 관심도 없고, 어차피 저랑 끝까지 함께하면 자동으로 저에게 베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됩니다. 아무튼 간에 그렇게 될 거고요. 그래서 오늘 숙제를 이제 이따가 자정까지 제출하지 않는 분들은 제 머카랩 모든 방에서 다 강제 탈퇴가 될 것이고 차단될 겁니다. 앞으로는 절대 머카랩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뭐 유튜브 영상을 보는 걸 제가 막을 수는 없죠. 그 유튜브에는 블랙리스트 그런 게 없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고. 자,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제가 소중하게 여기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결국에는 정말 세상을 바꿀
4차 산업혁명을 이끌 큰 나무도 아니고 줄기도 아니고 큰 숲 안에 우리는 있는 거예요. 이거를 공부하고 있는 거고, 이 안에 있는 작은 뿌리도 아니야, 열매도 아니야, 그냥 작은 잎사귀 가지고 돈 벌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코인이에요. 코인은 정말 블록체인에서는 정말 하찮은, 정말 작은 것밖에 안 돼요. 사람들 여기에 미쳐가지고 차트쟁이들은 이제 이거만 보는 거고, 작은 그 꽃잎, 나뭇잎만 보는 거고, 저희는 이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이 블록체인이라는 큰 숲을 다 아우러 볼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흙도 있을 거고, 비도 내릴 거고, 꽃잎도 있을 거고, 꽃도 있을 거고, 열매도 있을 거고,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씩 캐치해서 우리의 자산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노력할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블록체인이 뭔지를 배워야 되고, 블록체인이 나타나게 된 배경도 알아야 되는 거겠죠. 그죠? 여러분이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그것의 원론적인 것들을 아셔야 돼요. 당연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뭐 인생 첫 나만의 집을 산다고 하면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많은 것들을 알아보게 됩니다. 대출도 알아보게 되고요. 이 집의 입지 조건도 당연히 따져보게 되겠죠. 지하철역은 얼마나 되는지, 마트는 어디에 있는지 등등, 학교는 어떻게 되는지, 정말 다양한 정보를 매일매일 밤잠 설치면서 조사하게 될 겁니다. 모델하우스에도 갈 거고, 실제 그 집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찾아가서 하나하나 살펴보겠죠. 그렇지 않고 만약에 집을 사면 이거는 병신이에요. 집을 살 가치가 없는 쓰레기예요. 내 집을 사는데, 내가 수억 원을 들여서 집을 사는데 어떻게 이렇게 조사도 안 해보고 삽니까?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야. 제 기준입니다. 돈이 많다면 그냥 그래, 거기 집 좋아, 살게, 집을 여러 개 살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 응? 블록체인 똑같아요. 코인 똑같아요. 집을 사는 거랑 다른 게 없어요. 오히려 집보다 더 많은 투자를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집은 고작 3억짜리 사면서 블록체인에 대출 다 땡겨갖고 6억 원어치를 막 투자한 사람들도 많아요. 그리고 다 말아먹죠. 우리는 이런 악행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눈을 떠야 됩니다. 이 시장이 요만한 시장이 아니고 유니버스, 지구 떠나서 우주만한 시장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코인이란 말은 한국에서만 쓰죠. 코인은 한국에서만 써요. 외국에서는 코인이란 말을 잘 쓰지 않아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프롤로그 형식으로 제가 오늘부터 여러분들을 위해서 책을 하나 쓸 거예요. 이북을 만들 건데, 출판을 할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냥 지침서 같은, 혹은 뭐 매뉴얼, 아니면은 앞으로 이제 블록체인 시장, 크립토 시장에서 여러분이 발전해 나가기 위한 양분 같은 그런 밑거름으로 쓸 수 있는 여러분들만의, 머카랩만의 가이드북을 만들 겁니다. 블록체인 산업의 전반에 대한 간략한 소개들을 다룰 거예요. 그 첫 번째로 오늘은 3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교과서에서도 많이 봤었고요.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고등학교 때 전부 다 배웠던 내용이고, 자, 3차 산업혁명은 고등학교 때 안 배운 분도 있어요. 그때 3차 산업혁명이 시작이 안 된 분도 있어. 나이 50대 분들은 이제 고등학교 때 배우지 않았을 거예요. 자, 3차 산업혁명은 뭔가요? 3차 산업혁명이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죠. 바로 인터넷이라는 게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넷. 이게 없었을 때까지는요, 그냥 2차 산업혁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인터넷은 세상을 아예 송두리째 바꿔놨어요. 기존의 생각으로, 기존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든 인간을 나락으로 떨겼고요. 그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모든 이들을 천국으로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부가 창출됐죠. 새로운 부자. 여기에 속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분들 많이 계시죠.
빌 게이츠도 거기에 속하고요. 스티브 잡스도 거기에 속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과거에는 정말 그냥 하찮은 존재밖에 안 됐어요. 그냥 무슨 컴퓨터 가지고 뭐 코드나 짜가지고 앉아가지고 맨날 방에서 햄버거나 처먹고 콜라나 먹고 그런 그냥 패배자 같은 사람들이었지만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이들은 세계를 지배하는 리더가 됐죠. 그래서 뭔가 세상을 바꾸는 새로운 것이 등장하면 기회입니다, 여러분. 정말 기회예요, 그거는. 지금 크립토 시장이 인터넷 초창기라고 봐도 될 겁니다. 인터넷이 나온 그 초창기랑 지금 크립토 시장은 같다고 봐도 무방해요. 늦지 않았어요. 이제 시작된 거예요. 인터넷도 세상에 등장하기 전에 이미 수십 년 전에 존재하던 기술인데 세상에 나온 게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 2006년, 7년, 빨라봤자 2005년 이때부터 뭐 ISDN, 그 전에 또 ISDN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ISDN? 잠깐 나왔다 망했어. 속도가 256K인가 그래. 이 전에는 모뎀이 있었잖아. 56K. 56K도 최신 모뎀이고 그 전에 28K인가 그랬을 거야 아마. 오래전이라 잘 기억 안 나지만 이게 고작 10년밖에 안 됐어요, 여러분. 이제 10년밖에 안 됐다고. 많아봤자 한 11년, 12년밖에 안 됐어. 아주 먼 과거가 아니죠. 아주 가까운 과거였어. 근데 이게 정말 급속하게 발전해갖고 지금의 모든 것들을 만들어놨죠. ASDN 말고 그 전에 ISDN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나오고 한 1, 2년도 안 돼갖고 ASDN이 나와가지고 얘가 망했어. 이거는 256K이고 ISDN은 1메가였잖아요. 그래서 이게 망했죠. 이건 존나 비쌌어요. 그때 이제 하이텔 라운드리 다 기억나시는 분 계시죠? 여기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연배 계신 분들 많이 있으니까 아마 기억에 있을 겁니다. 모뎀 연결해가지고 전화로 연결하잖아요. 띡 하다가 연결 딱 되면은 그 다음부터 전화세가 오지게 나가죠. 그래서 엄마한테 존나게 등짝 스매싱 맞고 맨날 그랬던 게 기억나요. 그런 적이 하나 있어. 옛날에 제가 이제 게임 좋아하니까 어릴 때 다 피파 게임을 이제 하이텔에서 다운을 받는데 5메가였어. 근데 하루 종일 걸리는 거야. 전화세 씨. 존나게 나왔는데 중요한 건 이게 피파가 아니었어. 받았더니 포르노그래피였어. 이때 충격을 먹었죠. 딱 받았는데 머리 노란 애들이 당연히 노란 털이 있어야 되는데 검은 털이 있는 거야. 그때 난 이제 문화적인 충격을 받았죠. 머리는 노란데 어떻게 밑에 털은 검은. 그리고 깜짝 놀란 걸 때 봤어. 내가 여지껏 보지 못했던 세계를 그때 경험했어요. 이 하이텔 개새끼가 어떤 새끼가 피파라고 속여놓고 포르노그래피 올려놔갖고 여성의 거시기를 처음 봤어. 아주 그냥 깜짝 놀랐지. 충격을 받았어요. 대충격. 인터넷이 있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충격이었지. 어린 나이에. 자, 어찌됐든 이렇게 인터넷은 등장과 동시에 우리에게 정말 많은 우리의 삶을 정말로 하나부터 열까지 다 바꿔놨습니다. 인터넷 등장하기 전까지는요, 정보의 불균형이 정말 심각했죠. 가진 자들은 정보도 다 갖고 있었고요. 없는 자는 정보를 얻을 수가 없었어요, 애초에. 그때 당시에 정보는 전부 다 인맥과 연결돼 있었거든요. 인맥이 좋은 사람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정보를 얻을 수가 없었죠. 인맥을 얻으려면 당연히 돈이 있어야겠죠. 당연히 서민들은 정보가 없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 국민들 죄송하지만 지금으로 따지면 굉장히 지적 수준이 낮았죠. 멍청했다고 할 수 있어. 그래서 국가를 운영하는데 굉장히 수월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뭐 독재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런 사람들을 순수하다고 해야 될까요?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쉽게 달성할 수 있었죠. 말을 잘 들었거든. 정보가 없기 때문에 모르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다 맞는 거였거든. 자, 어찌됐든 그렇게 인터넷은 모든 사람이 눈을 뜨게 했죠. 맘만 먹으면 누구나 정보를 쉽게 캐치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어떤 정보든 다 얻을 수가 있어. 근데 여기서 말하는 마음만 먹는다는 것도
오늘 이거 정보를 알아봐야지 하고 인터넷만 뒤져서 찾을 수 있는 정보가 있는 반면 그렇게 죽었다 깨나도 못 찾는 정보들도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1급 비밀 정보라든가 아니면 의료 기록 같은 것들이 그게 속할 겁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도 돈이 있는 사람들은 얻을 수가 있어요. 실력 좋은 해커를 고용하면 되거든요. 아니면 본인이 스스로 수십억, 수백억을 투자해서 슈퍼컴퓨터를 만들고 그 안에다가 빅데이터, AI, 잠깐만요, 이거 왜 이래? 시스템 같은 걸 구축할 수가 있었죠. 있으니까, 그죠? 결국에는 정보라는 것은 이것도 또한 가진 자들이 좀 더 유용하게 쓰고 오히려 가진 자들이 그 정보를 포장해서 자기네들 입맛에 맞게 포장해서 인터넷에 뿌립니다. 우리는 이제 뇌가 좀비가 된 병신들이 그걸 보고 야 뭐야 광우병에 걸리면 뇌에 구멍이 뚫려? 이딴 말도 안 된 거에 현혹되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은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어요. 그거를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자, 결국에 인터넷은 정보를 교환하고 수집하는 데 드는 비용과 시간을 정말 말도 안 되게 줄여줬습니다. 그리고 노력도 거의 필요가 없었죠. 인터넷만 창만 딱 켜고 검색만 하면 되니까. 하지만 그 출처를 누구도 알 수 없어. 누구나 접근해서 누구나 글을 쓸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맞는지 틀린지에 대한 신뢰도에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터넷은 실명제가 아니기 때문이죠. 인터넷은 실명제가 아니고 전부 다 자신이 누군지 속이면서 자신이 누군지 속일 필요도 없죠. 누군지 말할 필요가 없어요, 애초에. 그리고 자기가 누군지 말하는 사람은 전부 다 대부분이 다 거짓말이야. 나는 뭐 사업가고 다 거짓말이죠. 그래서 맞고 틀린 글을 판가름하는 게 또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자질이에요. 자, 그래서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산업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벤처 기업들, 그리고 새로운 조직 문화가 생겨났고 유통 구조가 완전 싹 바뀌었습니다. 시스템 자체가 바뀌었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없어서는 안 되는 온라인 쇼핑 같은 것들이 생겨났습니다. 과거엔 존재할 수 없던 것들이. 이런 것들이 조합이 되면서 아예 새로운 산업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이런 것들을 그래서 우리는 3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자, 근데 좋은 것만 있냐? 그렇지 않죠. 범죄와 악행들이 판치기 시작했어요. 보이스피싱도 생겨났고요. 해킹이라는 것도 생겨났고. 점점 범죄자는 좀 더 지능적이게 됩니다. 지식을 많이 알게 되거든. 여러분은 우리 일반적인 국민들, 일반적인 사람들은 정보를 얻기 위해 노력을 잘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마케팅이라는 게 있죠. TV에서 나오는 것들만 보고 연예인 누가 좋다 그러면 사고, 누군가 내가 동경하는 대상이 살고 있는 동네면 그쪽으로 이사가고 싶고, 그게 다예요. 그리고 브랜드 있는 좋은 아파트 시공사가 만드는 집은 무조건 좋은 집. 이게 우리들의 현 주소입니다. 직접 알아보고 정보를 캐내려고 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범죄자들은 지능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하거든. 우리보다 더 많이 알고 있고 우리 머리 위에서 우리를 가지고 노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똑똑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똑똑해지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정보를 많이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 정보는 곧 돈이고 돈이 곧 정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이 지금 시대와 아주 어울리는 말이죠. 자, 과거에는 노동이 곧 돈이었어요. 근데 인터넷이 보편화되면서 노동은 이제 돈이 안 돼. 노동은 해봤자 벌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지만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수도 없이 많은 돈을 벌 수가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지금이 그런 인터넷 시대죠. 그리고 인터넷은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죠. 여러분이 인터넷으로 뭘 사든 간에 반드시 입력해야 되는 게 있죠. 신용카드 정보 혹은 계좌이체, 계좌 정보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중간에서 하이제킹을 당하면, 즉 누군가 가로채면 그 누군가가 내 신용카드를 쓸 수도 있는 거고 내 계좌에 있는 돈도 빼갈 수가 있죠. 이것이 보이스피싱으로 발전하고 여러가지 피싱으로 발전하면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당하죠.
자, 지금 이루가 말하는 웹3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이유가 바로 블록체인이에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우러지면서 2008년 뭐가 발생했냐? 세계 금융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되죠.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웅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토시예요. 사토시는 사람이 아니야. 닉네임이죠. 별명이야. 누군지도 아직도 몰라요. 그리고 이게 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 여러 명의 그룹일 수도 있어요. 여러 명의 팀이 모여가지고 세상을 구할 정말 신이 만들어 놓은 신만이 할 수 있을 것 같았던 지금까지 누구도 원했지만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만들어 왔어요. 그게 바로 블록체인입니다. 그게 바로 비트코인이에요.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완벽했고 그 누구도 해킹을 할 수 없고 인터넷의 안 좋은 점을 전부 다 완벽하게 해결했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배우고 돈을 벌고 있는 비트코인입니다. 말도 안 되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마치 인터넷 처음 나왔을 때 누구도 인터넷을 믿지 않고 인터넷이 뭔지도 모르던 과거의 우리의 모습과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인터넷을 알고 인터넷을 미리 공부하고 혹은 늦었지만 그때부터라도 인터넷을 공부하고 인터넷으로 사업을 했던 사람은 다 부자가 됐던 거고 아닌 사람들은 지금 그냥 회사나 다니면서 뭐 대리, 부장 하면서 그냥 월급이나 받고 있는 거고 그죠? 똑같습니다. 블록체인도 오히려 더 큰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블록체인은 지금까지도 전문가가 없다고 봐도 돼요. 이런 이유는 극명확한데 지금까지 금융업계를 휘잡고 있던 모든 사람들, 금융 부자들 혹은 금융 전문가들은 블록체인이 등장하면 손가락 빠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전혀 다른 거거든. 지금까지의 금융과는 완전 다른 거야. 그래서 얘네가 수십 년 동안 세상을 지배하면서 쌓아왔던 모든 지식이 여기서는 통하지 않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거를 극도로 싫어하죠. 자기네들 밥줄이 끊겨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IMF부터 해서 모든 전문 세력들은 비트코인을 물어뜯고 헐뜯고 이것은 쓰레기다, 가짜다, 이것은 스캠이다 이런 말들을 하는 겁니다. 권력자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가진 자들은 세상이 바뀌길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바뀌면 신흥 부자들이 나오고 기존 부자들은 낙후되거든요. 당연히 싫죠. 당연히 싫어. 당연히 싫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에 왕이 있었는데 이 왕 밑에 신하들이 있었어. 새로운 왕이 오는 걸 좋아합니까? 아니요. 얘네 숙청당해 죽어 다 뒤져. 조선시대는 그런 숙청의 시대였잖아. 새로운 왕이 오면 기존 왕 밑에 있던 부하들은 다 죽어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블록체인을 싫어합니다. 기존의 지식인들, 기존의 금융인들은 블록체인을 싫어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문가가 없어. 여러분은 이제 전문가로 갈 수 있는 길 위에 있는 거야. 전문가가 될 수 있어. 유일하게 지금 다른 사람보다 뒤처지지 않고 시작할 수 있는 게 바로 블록체인이고 이 블록체인은 극명확하게 세상을 바꿀 녀석입니다. 이거 말고는 없어. 4차 산업혁명을 지금 만들 수 있는 게 없어. 인터넷의 안 좋은 점, 인터넷 단점을 모두 다 보완한 건 유일하게 이거밖에 없거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부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차트만 공부해서 무슨 뭐 단타 쳐가지고 뭐 레버리지 100대 땡겨갖고 이딴 무슨 개같은 짓거리 그만하시고 본질을 공부하셔야 돼. 이 본질을 알아야 돼. 그래야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금인지 알 수가 있어. 이거는 금도 아니야. 다이아몬드도 아니야. 세상에 존재하지 않던 우주에서 떨어진 원석 같은 겁니다. 가치를 측정할 수도 없는 거야, 사실은. 우리는 지금 그런 절호의 기회 위에 있어요. 대다수의 코인한다는 이 병신들은 이런 거 관심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아주 호재야. 이거 블루오션 중에 쌉 블루오션이야.
전문가라고 하는 새끼들도 다 전문가도 아니야. 그냥 얘네들도 차트 갖고 찌꺼리고 그냥 이게 다야. 없어 전문가도. 머카랩의 최종 목표는 전문 집단입니다. 블록체인 전문가 집단을 만드는 게 저의 목표예요. 세상 유일무이한 블록체인 전문 집단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그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저 또한 아직 부족하고 저 또한 전문가가 아니고 저도 이제 똑같이 여러분과 동일선상에 시작하는 그냥 이제 시작하는 루키예요. 루키. 우리 다 루키야. 루키가 전문가가 되고 시니어가 되기까지 함께 하는 겁니다. 다 같이. 혼자 힘으로 안 돼. 정말 방대하거든. 블록체인을 이해하려면 정말 방대한 지식과 정보가 필요로 합니다. 저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프롤로그로 인터넷의 등장과 블록체인의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뤄봤고요. 앞으로 이 시리즈는 제가 영상으로 해서 한 10분 남짓, 길면 10분에서 한 100회 정도로 해가지고 기획물로 한번 만들어 볼까 생각 중이에요.